닭이 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7월 2일 주말 아침이 멋지게 밝았습니다. 아주 매우 화창하고 기분 좋은 아침인데요,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저는 오늘 휴가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휴가 때문에 이제 집에서 여러분들 만나게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에는 권시유 나침반과 함께 중국 마감, 미국 마감으로 여러분 같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가죠. 제가 가서 스튜디오에서 여러분, 그리고 변화된 증시각도기, 발전된 증시각도기의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마감을 보면서 몇 가지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보다 제 느낌을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유효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요, 그냥 제 촉이에요. 어떤 그 논리적인 그런 것보다 분위기가 뭐냐면, 이제 미국 시장이 봉인 해제됐다는 표현을 드렸었는데, 그 봉인 해제를 넘어서 테이퍼링과 이런 금리 인상의 이야기가 나와도 별로 생각보다 그렇게 충격을 많이 안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촉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내일 이제 비농업 그 고용이 발표가 되어야 되겠죠. 그게 만약에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온다면 시장 단기적으로 분명히 충격 받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기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냥 잘 넘어갈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경제 추진체, 즉 경제 엔진의 동력이 상당히 세지고 있다 라는 걸 느끼고, 웬만한 장애물을 그냥 뚫고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오늘 꽤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섞여 있는데요, 일단 오늘 패트릭 하커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근데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표들은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고,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줄어들었어요. 그런 걸 감안해 보면 내일 있을 비농업 고용도 꽤 높게 나올 거예요. 근데 예상 레인지는 굉장히 큰데, 어찌되었건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시장이 무서워하질 않아요. 하나도. 무서워함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그런데 그럴 만도 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그동안에 지난번 그 채권금리 10년물 1.7 찍고 정말 그 인플레이션, 그 다음 테이퍼링이 공포로 다가올 때에 있었던 흐름 중에 하나가 원자재, 특별히 그 중에서도 비철금속의 상승이 같이 오면서,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새우깡이 100원에서 200원 이렇게 올라가던 그런 70, 80년대에 그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 아니냐. 그런데 미국은 과거 당한 경험이 있죠. 70년대의 고공행진, 즉 유가의 상승과 더불어, 그리고 두 차례 오일 쇼크와 더불어, 그리고 또 전쟁, 베트남 전쟁에 이어서 이루어진 달러와의 약세와 더불어 나타난 초인플레이션 수준, 지금에 비하면 초인플레이션 맞아요. 10몇 프로씩 올라가고 막 이런 분위기니까, 그런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됐던 조치는 폴 볼커의 강력한 금리 인상이었어. 그래서 사실 저승사자였죠, 폴 볼커가. 그래서 달러와 가치를 지켜냈다, 지금 그렇게 멋지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지만,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살았으면, 미국에서 그냥 일반적인 농민 또는 소상공인으로 살았으면 폴 볼커 진짜 죽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금리가 20%를 향해 가니까 싸그리 한 개 기업들은 다 도륙이 된 거죠. 그 사실은 경제 체질이 그렇게 되면 되게 굉장히 크게 재편이 되죠. 왜냐면 이렇게 소상공인들은 아예 그냥 일어날 기회를 못 찾고 끝나는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인플레이션 앤드 그다음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들이 지금 전혀 안 느껴지는 이유는 원자재, 특별히 그 중에서도 비철금속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오늘도 보면 알루미늄 가격은 0.65%, 아연은 1.37, 납 0.56, 니켈 0.64, 구리 1.26 이렇게 떨어졌고, 주석만 0.45%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별로 이제 분위기가 경기 상승은 달리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이 없으니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실물가 인플레이션 별로 안 올 것 같고 그러니까 뭐 테이퍼링을 좀 한다고 해도 뭐 워낙 돈 많이 뿌리니까 뭐 좀 줄여봐야 무슨 상관이 있겠어 하는 그런 어떤 시장이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다 저의 총 얘기는 거두어드리고 구체적인 시장 상황 설명드리도록 하죠. 오늘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대체적으로 나타나면서 채권 약세, 주식시장 강세였습니다. 채권은 어떻게 나눠봐야 된다? 네, 장기물과 단기물을 나눠보셔야 돼요. 그래야 보다 정확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장기물이 그 금리가 소폭 올라서 가격이 약간 떨어졌다고 하지만 별로 그렇게 대단한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이 변화는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1.46%니까 뭐 1.5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뭐 0점 몇 pp 올랐다고 해서 이게 오른 게 아니야 별로. 그리고 오히려 30년물은 금리가 약간 떨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돼? 2년물 금리는 0.6bp가 올랐고 3개월물은 0.5bp. 2년물이 0.6bp면 3개월물이 0. 야, 엄청 올랐지. 3개월물은 퍼센테이지로 10%가 물론 뭐 의미 없는 거긴 하지만요. 이 단기 채권에서 퍼센테이지 따지는 건 좀 웃기는데 어찌되었건 그 상당히 큰 폭으로 0.05 하는 게 0.005가 올랐으니까 10% 오른 거죠. 0.05 하는데 그러니까 그 단기물은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단기 채권은 약세이다. 그러니까 또 하나 시장이 안심하고 일종의 골디락스고 편안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장기 금리가 안 올라요. 그러니까 편하게 투자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 조달 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단기 금리는 지금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쪽에서는 일종의 그 통화 완화의 상황들을 조금 조절하는 듯한, 물론 단기 채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역 레포가 굉장히 많이 1조 달러까지 올라갔다는 거. 역 레포라는 건 은행이 원래는 단기 채권의 매매를 한다던가 매수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단기 채권이 없으니까 잠시 연준에다 맡겨놓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연준한테 잠깐 맡겨놓는다는 개념. 근데 그게 무려 1조 달러까지 늘어났다는 점. 그러니까 시중에서의 유동성 어떻게 돼? 조금 빨렸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점. 이런 상황들이 제 초기 자꾸 미국 시장은 이제 경기에 대한 확신도 점차 커지고 있고 생각보다 그렇게 인플레이션 크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니까 연준이 뭐 테이퍼링을 한다든 금리 인상을 한다든 해도 생각보다 공포감을 이제 과거처럼 느끼지 않네. 하도 많이 쫄아갖고 쉽게 얘기하면 학생이 맨날 너무 매를 많이 자주 맞다 보니까 그 공포감에 질려 있다가 이제 뭐 좀 맞아보니까 안 아프네. 그거 당구 큐 때 아니네요. 그 조그만 그 나뭇가지로 때려봐야 하나도 안 아파요.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든다는 것이죠. 자, S&P 지수는 올 들어서 무려 35번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6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네.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네, 그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연준 인사 패트릭 카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터뷰에서 이제 연말에는 연준이 테이퍼링 시작해야 된다고 했는데 올해 시작돼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늦는 것보다 일찍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했고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더 했는데요. 매달 100억 달러로 축소해서 12개월 동안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금 왜? 1200달러잖아. 800, 400. 국채 MBS 800억, 400억인데 그걸 100억 달러씩 줄여서 12개월을 그냥 다 끝내버리자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국고채와 주택저당채권 MBS, 그러니까 국채와 MBS를 동일한 비율로 축소하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아주 방법까지. 저는 이제 아마도 MBS부터 먼저 처리를 할 것 같다. 그러면 시장 충격 안 받을 것 같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이 해라. 비율대로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그냥 테이퍼링을 끝내.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완화를 끝내. 그러니까
공급해 주는 거를 12개월 동안 100달러씩 해갖고, 그러니까 1200에서 1100, 1900, 800 이렇게 매달 줄여가지고 다 줄이고 나서, 돈 공급해 주는 거 다 줄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하는 게 적당하다. 돈은 돈대로 하고 금리 올리고 이거 말고 다 돈 내는 거 끝내고 금리 인상하자라는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했다라는 사실. 이 정도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시장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 뭐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라서, 이제 시장이 정말 세졌구나. 뭐 이런 느낌 많이 드는데, 이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나왔어요. 지난 전주, 26일 마감이죠. 전주 그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5만 1,000명 감소하면서 36만 4천 명으로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로 최저치를 찍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경기에 대한 확신을 더 좋게 해주는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 IHS 마켓에서 발표한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확정치가 62.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ISM이라는 곳에서 6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 구매 관리자 지수 PMI를 발표를 했는데 이건 60.6이에요. 지난달에 61.2보다는 좀 떨어졌습니다만 이것도 굉장히 높죠. 왜요? 기준점이 얼마? PMI 기준점 50. 보통 옛날에는요. 좋아 이러면 52, 53, 51 뭐 이랬어요. 근데 지금 60이 넘잖아요. 지난달보다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150km 달리다가 130km 달리면 과속 아닌가요? 그쵸? 그런 거예요. 지금 굉장히 경기 회복세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유로존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제조 PMI 확정치 63.4로 나왔어요. 유로존이 97년 6월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 요즘 이런 거 많아.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 경기 정말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테이퍼링 가능성도 있고 경기 회복, 그 다음에 고용 회복 이게 다 섞여 있는데 시장 별 충격 안 받았어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고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면은 충격을 받으라도 단기로 끝날 거고, 만약에 그 고용이 뭐 그냥 그러면 아마 그냥 계속 달리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고용에 대한 이 예상치가 이게 한마디로 중구난방이에요. 30만 대부터 100만 대에 포진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중론은 68만에서 70만 요 정도가 이제 중론인데 지금 뭐 아주 뭐 굉장히 빠져. 그래서 예를 들어 90만에서 100만 막 이렇게 나오면 이제 약간 충격 받겠죠. 생각보다 좀 많이 했으니까 테이퍼링이 빨라지고 그다음 금리 인상 시기도 조금 빨라지고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에 지금 원자재가가 모두 말씀드린 원자재가 안 오르고 뭐 이런 분위기들이 미국의 델타 변이가 계속 확산 중이에요. 49개 주 전역에서 델타 변이가 탐지되고 있고 추정으로는 26% 정도가 델타 변이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신규 확진자가 2만 8천 명에 육박하고 있고요. 1월 말 이후에 최고치를 찍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뭐 그냥 이것이 전쟁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급박하게 테이퍼링을 하거나 긴축으로 돌아설까라는 걸 상상해 보면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충분하게 하게 해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요런 그 델타 변이나 이런 상황들은 달러 강세로 조금 더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달러 엔이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가면서 달러 강세가 시연이 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상승했는데요. 75달러까지 지금 살짝 내렸지만 75달러를 찍었습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8월부터 12월까지 매달 하루에 40만 배럴씩 증산에 거의 합의해 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아직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거의 증산에 하고 있는데 근데 유가가 또 올랐어. 75달러. 40만 배럴 증가해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하튼 이런 골디락스 장인데 과연 한국은 제자리 뛰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제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돌아오는 월요일에 인포맥스에서 저희가 인터뷰하는 사람은 오건영 부부장님이시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한 업종 애널리스트를 불러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지금 해야 된다, 이거. 투자자를 위해서 지금 해야 된다. 저는 항상 뭐가 있냐면요. 유튜브에서 히트 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연락에 사고 있는 거, 지금 제일 사람들이 몰려있는 얘기를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카카오 얘기 많이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할 건데, 그 얘기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 골탕 먹이려고? 그건 아니지. 이제 여기에서 포지셔닝을 구축하면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얘기, 아니야, 더 이상 안 할게. 네, 실수합니다. 제가 실수하니까. 근데 어쨌든,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항상. 저는 지금 무슨 생각이 자꾸 드냐면, 2002년에서 2007년 사이에 데자뷰가 계속해서 떠오르면서, 그때 퍼 2, 3 되는 종목들이 퍼 10, 11 이렇게 갔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말도 안 되게 싸는데 이익을 계속 내는 업체들이 있었어요. 음식료에서 굉장히 많았고 철강, 뭐 조선, 화학, 화학은 조금 덜했다 그때. 이런 것들 중에서 시세가 완전히 뽑혔거든요. 지금 제가 가끔씩 이건 너무 싸요, 너무 싸는데 여러분 진짜 싼 업종들 있어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업종, 아무도 관심 없었던 작년에 말씀드렸던 건 금융업종 중에서 은행업종이었거든요. 결국은 꽤 올랐잖아요. 한 3, 40% 올랐잖아요. 올해 들어와서, 30%, 2, 30% 올랐잖아요. 2, 30% 오른 업종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 수익 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약 25%씩 수익 나면 3년이면 2배예요. 절대 낮은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런 업종들이 포진된 게 이제 없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말도 안 되게 싼? 찾아보세요. 이거 정도는 찾아보시면 과거 저희 말씀드렸던 업종에서 잘 얘기 안 한 하나의 업종이 있어요. 큰 업종 중에 그 밑에 있는 업종 중에 하나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한 데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월요일 말고 그 다음 주에 한번 가능하다면 부를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이따 오후에 행복한 모습으로 뵙겠고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시장도 좀 미국 시장의 흐름들, 골디락스의 흐름을 약간은 받아오면 좋겠네요. 네, 이상 인사드립니다. 안녕.